재건축, 재개발 관심 많으시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유지 실이 될 것인가, 득이 될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몬스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이 아주 많죠? 예, 관심이 많으신 재건축이라던가 이제 재개발 사업, 이제 통틀어서 이제 도정법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재개발 지역에 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임대주택 의무 비율. 예, 최근에 아주 하도였죠. 예, 근데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기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시장 전망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개발, 또 이제 반대로 또 재건축이 있잖아요. 예, 재건축에 대한 내용도 아울러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요. 이번에 이 재건축, 재개발을 관장하는 법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 개정안이 9월 24일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은. 자, 일단 6월 23일 날 이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고요. 예,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지금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는데 100분의 15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하입니다. 이하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한 그 100분의 5 정도가 좀 늘어났죠. 예, 100분의 5 정도가 늘어났고, 또 추가적으로 각 자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아니면 그 지역 내 수급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예전에는 100분의 5 정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도 100분의 10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시행안이 9월 24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이제 재개발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냐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임대주택 비율이 상향이 된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일반 분양분이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분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적어진다는 거는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성이 좀 악화가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성이 악화가 된다는 거는 당연히 재개발 사업장 내에서도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지역들이 좀 많이 생기겠죠.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철저하게 민간 사업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즉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소유권자들이 많이 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기네 이익이. 자, 그럼 이익이 줄어든다라는 건 당연히 서울 도시 내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다음에 이 인센티브 준 거에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공공 재개발 방식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기존의 임대주택 비율이 만약에 기존에 있던 것보다 상향이 돼 버리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니까 공공 재개발 사업도 진행이 되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금 유지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요 내용이 지금 어떤 거냐면요. 서울시에서 이제 9월 24일 날 이제 고시를 한 거예요. 이제 도정법 시행령이 9월 24일 날 지금 이제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공포가 됐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이에 맞춰서 지금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어떻게 하겠다. 각 지자체별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고시한 내용입니다. 자, 서울시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 왼쪽은 변경 전이고요. 오른쪽은 변경 후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아까 보셨듯이 이 도정법상에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15%로 한다라고 하는데 15%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네, 15% 그대로.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도 고민이 많았겠죠. 임대주택 비율을 올리자니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사업을 안 하는 사업장도 생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사업을 안 하는 현장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저기다가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는 이 활성화를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공공 재개발조차도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높아버리면 당연히 사업을 포기하는 현장도 이제 생길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로 유지입니다. 단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이 상업지역에서는 원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없었는데 상업지역에 5%로 한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좀 이제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따라서 자치구청장이 그전에는 이제 5%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15% 플러스 5%였는데 지금은 이제 15%로 유지를 했고 근데 각 지역의 이 주택 수급 역량에 따라서 이 5%에서 자치구청장이 권한으로 해서 10%를 지금 높여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최대 몇 %예요? 25%까지 늘어난 겁니다. 기존에는 15%, 5%였으니까 20%였죠. 20%.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뀐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되면 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15% 기존안으로 지금 유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청장이 10% 추가 상황에 대한 여지가 좀 남겨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 최대는 25%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기존의 임대주택 비율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왜 이런 게 기존대로 좀 유지를 시켰냐라고 이제 보면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서울의 지금 정비사업장에 대한 심의를 받는 현장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건축심의 관리처분인가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건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건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2017년도에 이런 심의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자, 그러다가 지금 점점 어때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죠?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전체 주택 공급량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심의받는 현장들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주려면 어느 정도는 조합원의 이익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유지한 배경은 바로 이런 그 지금 현상에 있다라는 거죠. 예, 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서울 도심권 내 정비사업장 감소에 따른 주택 공급이 악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에 따라서 사업성이 또 악화가 되니까, 그래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유지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 시 앞으로 이제 아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러니까 용도 지역 상향이라던가 이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 증가가 안 돼야,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증가가 안 되나 사업성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사업장 부담에 대한 증가 때문에 이번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유지를 시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최근에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라던가 이제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현장들을 보면,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재건축은 지금 추가 분담금이라던가 뭐 재초안이라던가 이런 규제가 상당히 좀 높죠. 우리가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있지만 재개발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 강남권에 지금 이번에 이제 구반포 쪽을 보면 지금 3주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거의 뭐 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에 대한 세금 부담이 거의 뭐 4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금 그 이제 단지는 명시를 안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이 재건축 초과익 환수에 대한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재초안에 대한 부담이 높다라는 거는 재건축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거고요. 예, 재건축은 진행을 못 하겠죠. 그렇죠? 재건축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찌됐든 재건축 그 소유자 입장에서도 소나기는 피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 틀리게 지금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지금 유지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원래 재개발 사업장은 아까 보셨듯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공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면요. 그래서 지금 민간 이번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지금 그대로 기존 안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민간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런 재개발 사업적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최근에 뭐 이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 아니면 지금 공공 재개발로 거론이 되고 있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투자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재개발과 틀리게 규제는 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규제 완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건축가, 재개발을 보면 재개발은 활성화, 재건축은 당분간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릴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 재건축 또 있잖아요. 이제 공공 재개발과 또 공공 재건축이 있는데 이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공공 재건축도 이 공공 재개발과 비슷하게 용도 지역을 그러니까 용적률을 상향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건데 사실은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임대주택을 지으면서까지 재건축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사업장들, 뭐 민간 재개발이나 아니면 공공 재개발이나 아니면 우리가 소규모 재개발 방식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재개발과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뭔가 알아야 내가 투자에 대한 이 투자를 해서 이 투자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